안녕하세요. 인공관절을 늦춘 남자 이교성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다리를 쭉 펴보라고 하면 한쪽 무릎이 끝까지 펴지지 않고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쪽 무릎을 완전히 펴지 못하고 살짝 구부린 상태로 서 계십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절염이 있으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무릎이 잘 안 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을 볼 때 무릎이 얼마나 많이 굽혀지는지만큼이나 무릎이 끝까지 펴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왜 무릎을 끝까지 펴는 능력이 중요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은 점점 구부러집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 통증이 생기고 붓기도 하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픈 자세를 피하게 됩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는 게 불편한 분들은 서 있을 때도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걸을 때도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는 상태로 걷게 됩니다. 이렇게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계속 구부린 상태로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릎을 완전히 펴는 그 마지막 범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무릎을 안 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펴려고 해도 잘 펴지지 않는 무릎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조금 안 펴지는 이 문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선생님, 무릎이 조금 덜 펴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조금 구부린 상태로 한번 걸어보세요. 평소처럼 무릎을 자연스럽게 펴면서 걸으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허벅지에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발을 딛고 체중을 봐준 과정에서 무릎이 펴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릎이 계속 구부러져 있으면 서 있고 걷는 동안 무릎 주변 근육들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잘 펴지는 사람과 항상 조금 구부린 상태로 걷는 사람은 똑같이 10분을 걸어도 느끼는 피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릎을 펴지 못하는 것은 허벅지 근육 문제로 이어집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무릎을 펴고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데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쿼트와 같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릎이 아픈 시니어를 만나자마자 무조건 스쿼트부터 시키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분의 무릎이 제대로 펴지고 있는가? 무릎이 충분히 펴지지도 않는데 무조건 앉았다 일어나기가 스쿼트만 반복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무릎이 어느 정도까지 펴진지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허벅지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각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릎을 몇 도까지 펴야 한다는 숫자 자체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무릎을 갖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무릎이 잘 펴지지 않으면 서 있을 때도 무릎이 구부러지고 걸을 때도 구부러진 자세가 반복돼. 그러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드니까 점점 덜 걷게 되고 덜 움직이니까 허벅지 근육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MRI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걷는지, 의자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함께 봅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릎 각도 몇 도가 아니라 내 다리로 걷고 서고 일상생활을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양쪽 다리를 쭉 펴보세요. 그리고 양쪽 무릎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 무릎만 유독 들려있진 않은지, 무릎 뒤쪽 공간이 좌우가 많이 다르진 않은지, 예전보다 무릎을 쭉 펴는 것이 더 어려워지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무조건 무릎 뒤가 바닥에 붙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릎 뒤의 공간이 약간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우의 차이가 큰지, 그리고 이전보다 무릎을 펴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장을 보고 누워 무릎 뒤를 깍지 껴 잡으시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로 무릎을 접었다 폈다 반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목 아래 쿠션을 놓으시고 무릎을 살짝 접은 후 아래쪽으로 피면서 허벅지 앞면에 힘을 꽉 주시는 걸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자나 베드 끝에 걸쳐 앉아 무릎을 접고 펴니다. 펼 때는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펴시면서 허벅지 앞면에 힘을 주시고 접을 때는 20-30도 이내로 접은 후 다시 펴는 것을 반복합니다. 오늘 제가 기억하였으면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무릎이 점점 펴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파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계속 생활하고 점점 무릎이 안 펴지고 걷기가 힘들어져서 덜 움직이고 결국 다리의 기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무릎이 지금 제대로 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단순히 무릎 모양이나 각도가 아닙니다. 내 다리로 걷고 서고 내가 원하는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인공관절 늦춘 남자 이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